11번입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의 보조 프로그램 중 명령 프롬프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았죠. 바로 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이 잘못되었습니다. 윈도우즈 시작 단초의 검색 상자에 커맨드 COMMAND를 입력하여 실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실제로 명령 프롬프트라는 것을 실행하려면 이렇게 윈도우 단추 위에서 우클릭을 하도록 합니다. 바로가기 메뉴에서 검색을 클릭하고요. 여기 검색어에 COMMAND 커맨드가 아니라 CMD 이렇게 입력을 하면 바로 명령 프롬프트라는 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되겠죠. 자, 혹은 다시 윈도우즈 버튼에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실행이라는 것을 눌러서 여기에 바로 CMD 이렇게 입력해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주면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라는 게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3번이 잘못되었죠. COMMAND가 아니라 CMD를 입력해서 실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보기 1번 볼게요. MS-DOS 명령 및 기타 컴퓨터 명령 텍스트 기반으로 실행한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는 GUI, 그래픽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죠. 아주 예전에는 이런 프롬프트 창에 직접 명령어를 입력해서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C 드라이브의 사용자에 이렇게 경로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change directory라는 명령어를 입력해 주면 한 단계 위 디렉토리 폴더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폴더 디렉토리 속에 어떤 목록이 있는지 보고 싶으면 dir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해 주면 그 속에 있는 폴더 디렉토리 구조를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도스 명령어들이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ping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런 명령어를 통해서 네트워크의 상태도 확인할 수 있죠. 프롬프트 창에서 나가고 싶으면 EXIT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 보기 2번을 보면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표시되는 텍스트를 복사해서 메모장에 붙여 넣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Shift를 누른 채로 방향키를 선택해서 전체를 선택을 하고요. Ctrl C를 눌러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모장에 붙여넣기 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메모장을 불러낸 다음에 복사한 것을 Ctrl V를 눌러서 붙여넣기 하면 당연히 붙여넣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보기 4번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EXIT를 입력하고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그 다음 12번입니다. 다음 중 하나의 컴퓨터에 여러 개의 중앙 처리 장치를 설치해서 주기억 장치나 주변 장치들을 공유하고 신뢰성과 연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문제는 영어 단어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 지문에 여러 개의 중앙 처리 장치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기에서 여러 개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아무래도 멀티라는 단어가 가장 가깝겠죠. 중앙 처리 장치는 흔히 말하는 CPU, Central Processing Unit의 약자죠. 말 그대로 중앙에서 처리하는 장치라는 말입니다. 처리는 영어로 Processing. 그러니까 여러 개 멀티라는 단어와 처리, Processing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4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 13번입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자료의 외부적 표현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료의 내부적 표현 방식은 수치적 표현 방식이고 여기에는 고정 소수점 방식, 부동 소수점 방식 등이 있고 문제에서 얘기하는 외부적 표현 방식은 비수치적 표현 방식이고요. 여기 보기에 일본에서 보는 것처럼 ASCII는 데이터 통신용이나 개인용 컴퓨터에서 사용하며 128가지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 자, 이게 옳은 설명인데요. 보통 몇 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알아두면 이런 형태의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헷갈리니까 BCD는 6, ASCII는 7, EBCDIC는 8, 유니코드는 16,
이렇게 외워두세요. 이 숫자들은 몇 비트인지 알려줌과 동시에 당연히 2의 지수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BCD는 6비트로 구성이 되고 2의 6승이니까 2를 6번 곱하면 64가지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어쨌거나 1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14번 볼게요. 다음 중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를 연결하는 시리얼 ATA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우선 SATA는 Serial at Attachment, 즉 직렬 ATA 규격 방식에 대한 질문이고요. 이런 방식 이전에는 PATA, Parallel ATA, 병렬 ATA 방식의 인터페이스가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PATA 방식을 보통 IDE, Integrated Driver Electronics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1번 직렬 인터페이스 방식을 사용한다. SATA에서 S가 시리얼, 직렬이라고 했죠.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2번 PATA 방식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르다. Parallel ATA 이후에 나온 방식이 Serial ATA 방식이니까 뭔가 개선이 되었겠죠. 당연히 Parallel ATA보다 속도가 빨라졌을 겁니다. 맞는 얘기고요. 3번 핫 플러그인 기능을 지원한다. 이건 전원이 켜져 있어도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다만 메인보드 및 운영체제에서 AACCI라는 규격을 지원해야 가능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핫 플러그인, 여기에서는 핫 스왑 기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지원합니다. 4번 EIDE는 일반적으로 Serial ATA를 의미한다. 4번이 잘못되었죠. IDE는 Parallel ATA라고 했습니다. Serial ATA가 아닙니다. 4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 15번 다음 중 컴퓨터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유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1번 모니터의 번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면 보호기를 사용한다. 장시간 같은 화면이나 이미지가 같은 위치에 계속 노출이 되면 그 부분 색상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거나 화면에 잔상, 얼룩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데 그런 것을 번인이라고 합니다. 방지하려면 화면이 계속 움직이면 되겠죠. 그래서 장시간 같은 화면을 유지할 것 같다. 그럴 때면 화면 보호기를 켜두면 되겠죠. 2번 주기적으로 자주 시스템을 재부팅하여 부품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주기적으로 시스템을 재부팅하는 정도로 부품의 수명이 연장되거나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2번이 적절하지 않고요. 3번 컴퓨터를 끌 때에는 작업 중인 문서를 먼저 저장한 후 종료시킨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고요. 4번 정기적으로 시스템 최적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컴퓨터를 점검한다. 약간의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겠죠. 어쨌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고요. 그 다음 16번입니다. 다음 중 컴퓨터가 하드디스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의 대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1번 디스크 조각 모음을 수행해서 단편화를 제거한다. 이 작업은 드라이버 최적화와 연관된 내용입니다. 하드디스크 인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2번 시모스 셋업에서의 하드디스크 설정 내용을 확인한다. 간혹 시모스 셋업에서 자동으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3번 백신 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에 의한 것인지 점검한다. 당연히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점검해 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 4번 하드디스크 전원의 연결 상태를 점검한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7번입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장치 및 프린트 폴드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확인해 볼게요. 설정에서 장치를 클릭하고 아래쪽에 있는 장치 및 프린트라는 것을 클릭해 줍니다. 자, 여기에서 확인해 보면 되겠죠. 1번 사용자 컴퓨터,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컴퓨터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2번은 정답이니까 넘어가고 3번 컴퓨터 USB 포트에 연결하는 모든 장치. 자, 여기에 있는 이런 장치들이 모두 USB 포트에 연결이 되어 있는 장치들입니다.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4번 가끔 컴퓨터에 연결하는 휴대용 장치. 여기에 보이는 이 장치는 시널러지 NAS라는 장치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장치는 타블렛인데 가끔 연결하는데 잘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이 잘못되었는데요. PS2 또는 직렬 포트를 통해 연결된 키보드와 마우스. 지금은 블루투스나 USB 방식의 마우스, 키보드를 사용하지만 아주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PS2 또는 직렬 포트에 연결해서 사용을 했었죠. 이 직렬 포트에는 모뎀도 연결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치들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18번 다음 중 윈도우즈의 시스템 성능 정보 및 도구 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윈도우즈 체험 지수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이 부분은 윈도우즈의 버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윈도우즈 10에서도 윈도우즈 파워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체험 지수를 보는 방법이 있지만 이게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9번 다음 중 윈도우즈의 자녀 보호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이것도 윈도우즈의 버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윈도우즈 10에서는 가족 옵션이라는 것이 있고요. 여기에 자녀 보호 관련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1번, 2번, 3번 보기의 내용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패밀리 세이프티 앱이라는 것을 깔아서 사용 기기, 그러니까 스마트폰 같은 곳에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윈도우즈 10의 문제로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일단 넘기겠습니다. 20번 다음 중 32비트 및 64비트 버전의 윈도우즈 O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우선 호환성 여부 등을 따져봐야겠지만 단순하게 수치만 놓고 보자면 32비트보다 64비트가 더 좋습니다. 딱 봐도 32보다 64가 숫자도 더 크고 좋을 것 같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32비트, 64비트는 데이터 전송량, 데이터 처리량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4차선 도로에서 8차선 도로쯤으로 확장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4차선이 8차선이 되면 차량이 더 빠르고 많이 통행할 수 있겠죠.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1번 64비트 버전의 윈도우즈에서는 대용량 램을 32비트 시스템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한다. 일단 32비트 버전의 윈도우즈는 램을 4GB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GB 이상 메모리는 사용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64비트는 이론상 최대 16TB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운영체제나 혹은 메인보드 자체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느냐에 달려있긴 하죠. 그래도 32비트 버전보다는 훨씬 더 큰 용량을 지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32비트 시스템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2번 64비트 버전의 윈도우즈를 설치하려면 64비트 버전의 윈도우즈를 실행할 수 있는 CPU가 필요하다. 운영체제만 64비트를 지원한다고 되는 일이 당연히 아니죠. 기본은 CPU가 64비트용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 3번 64비트 버전의 윈도우즈에서 하드웨어 장치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려면 64비트용 장치 드라이버가 필요하다. 이것도 보기 2번과 마찬가지인데요. 하드웨어 장치가 64비트를 제대로 처리하려면 당연히 64비트용 장치 드라이버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 4번 프로그램이 64비트 버전의 윈도우즈용으로 설계된 경우 호환성 유지를 위해 32비트 버전의 윈도우즈에서도 작동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건 좀 앞뒤가 바뀌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16비트에서 32비트로 넘어올 때도 그랬지만 32비트에서 64비트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전 버전, 그러니까 32비트가 되겠죠. 이런 이전 버전이 최신 버전 64비트 버전에서 호환이 되도록 설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 버전 사용자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반대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사실 고려하기가 좀 힘들죠. 따라서 4번이 옳지 않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